네, 이제 국부로는 이렇게 2편 1편과 2편이 이제 그 기본적인 국가의 부를 논하는 노동과 또 경제를 이루는 시장을 이루는 화폐, 또 뭡니까? 또 이제 자본, 그리고 지대, 뭐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1편과 2편에서 다루는데 그 분량이 거의 책의 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제 화폐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 화폐도 애담 스미스는 굉장히 중시 여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짧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원전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이런 그 화폐에 대한 유동성 때문에 국가가 몰락하는, 그것도 당대에 전 세계를 제패한, 사실상 이제 전 세계 처음으로 지폐를 썼던 원나라 시대 때도 원나라도 그런 경제적인 문제로 몰락한 게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그 경제적인 측면, 특히 이제 이 화폐 유동성으로 인해서 경제를 교란시키고 시장을 왜곡하고, 그래서 아무리 전 세계를 다 이렇게 제패한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들일지라도 이 경제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몰락한다. 그리고 경제 중에서도 이런 그 화폐 유동성, 이것을 왜곡하거나 교란하면 결과적으로 국가마저도 이제 붕괴한다. 이제 이것을 보고 있고,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다시 또 이제 현재로 와서,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미국 중심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점은 미국 중심의,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로서 이제 달러 패권을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과연 지속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죠. 왜 고민을 해야 되냐면, 이제 결국 그게 이제 여러분 그가 이제 이 시대의 주인공이 돼서 살 때,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희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미국의 패권이라는 게 지금 한 100년 가고 있는 거죠. 1920년대 뭐 세계 대공황이 있었지만은, 뭐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미국이 이제 전 세계 패권을, 1차 세계전 완전히 이제 2차 세계대전부터는 이제 영국이 이제 패권을 완전히 미국에 다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45년 잡고도 짧게는 우리가 뭐 우리 한국 그 전쟁이 있었던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50년대부터 뭐 많게는 100년, 또 작게는 한 70년 사이. 어쨌든 미국의 그 전 세계 패권 시대가 지금 100년 정도 왔는데, 과연 이제 지금도 뭐 중국도 이제 중국과 전 세계 빅2, 예, 두 국가가 경쟁하는 경쟁 구도로서 이제 이렇게 봐왔던 적이 잠깐 있는데, 뭐 미국의 원탑의 패권이라는 것은 부인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도 중국은 뭐 미국의 GDP의 50%를 넘어서고 지금 뭐 70%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의 군사력에는 여전히 뭐 중국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군사적인 힘은 제가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소 객관적으로 전문가들 의견을 빌으면 현재까지도 중국의 경우는 이제 항모 전단을 뭐 제대로 운영해본 항공모함도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최근에 항공모함 띄운 것도 그게 뭐 완벽하지 않다고 그러죠. 근데 미국은 이 항모가 7개 전단인가 있고 그것도 이미 운영하는 운영 노하우, 이 항공모함은 굉장히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데 7개 전단이 있고 그게 100년이 넘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사력으로는 뭐 미국을 전 세계 어떤 나라가 뭐 감히 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논한다는 게 미국하고 전쟁을 했을 때 3일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기준도 삼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와중에 미국의 패권이 100년 정도, 작게는 70년 왔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도 계속 될 거냐. 부채가 워낙 크고, 그래서 그 임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트럼피즘, 트럼프의 저런 보호무역주의적 자국 이익 중심의 정책이나 철학들이 미국 국민들한테 먹히고 있고 심지어 환영받고 있다. 물론 이제 그 미국의 트럼피즘이 전 세계 국제 질서를 그동안의 국제 질서를 완전히 이제 뒤집고 또 깨트리고 있어서 많은 혼선과 혼란이 오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큰 피해도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이걸 슬기롭게 이제 극복해 나가는 게 우리 한국에 있어서도 한국도 진짜 또 더 새로운 도약을 할 것이냐. 또 자칫 잘못하면 이제 우리 한국의 경우는 후퇴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나 역대 어느 때보다도 과거에 비하면 그래도 한국이 엄청나게 그동안 발전해 왔기 때문에 저력이 있다. 일단 여러 가지 일종의 내공이 있다. 기술부터 돈도 자본도 뭐 군사력도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의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저력은 충분하지만 이제 그 우리가 굉장히 미국화 따라가서 이제 양극화도 심해지고 이제 그러나 절대적인 수준은 이제 이렇게 상당히 글로벌 아주 그 선진국 반열에 있기 때문에 내공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뭐 그래서 더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그런 지위에서 후퇴하면 또 그리고 우리가 자원도 넉넉한 것도 아니고 뭐 워낙 우리는 그런 열악했기 때문에 자원이 많았던 나라,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사우디보다 뭐 석유를 더 많이 생산하는 나라 그런 나라도 저렇게 경제 혼란으로 고통에 씨름하고 잘 살지 못하잖아요. 잠깐 반짝 석유 팔아서 잠깐 뭐 국민들 복지 잘 살았을 때 빼놓고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또 오히려 한국이 석유도 안 나고 이래서 더 열심히 기술을 중심으로 오히려 흉이 복된 그런 국가가 되지 않았나.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러나 선진국 반열에 있다가 지금 추락한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를 보면 그렇게 미국 못지않게 큰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그 시점에
경제가 추락하면서 지금까지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뭐 물가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뭐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봉급받으면 그날 물건을 사는 게 가장 현명한 소비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게, 또 그런 나라들을 보면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혹시 이제 그런 길을 가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우리 한국은 앞서 여러 번 반복하지만 이제 고도의 기술, 그 산업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반도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하다고 그래요. 뭐 정말로 작심하면은 그 유명한 엔비디아도 우리가 그 반도체 공급을 안 한다면 과연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또 뭐 중국이 쫓아온다 하지만 뭐 디램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두 단계, 한 단계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그 표현을 빌리자면 뭐두 단계 이상 앞서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관계 전문가들이. 예, 그런 면에서는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게 다행이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그리고 뭐 우리 이렇게 조선 반도체, 또 뭡니까 통신 뭐 이렇게 그런 세계적인 그 산업이 다섯 가지인가 뭐 이게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유일하대요, 한국이. 그래서 아마 외국의 어떤 그 기관지에, 분석 기관지에 한국이 세계 5대 강국에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 또 평가를 해주니까 이제 저희들 뭐 기분이 으쓱해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달러 패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국부론으로 돌아오면 그 역사적으로 이제 그거 쭉 이렇게 봐왔는데, 과연 달러 패권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왜냐하면 우리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정말 그 우리들이 이제 일반 시민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과 그러면 이제 그 환율의 상관관계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수출 중심의 국제 환경과 밀접하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는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너무 심해지면 뭐 일정 부분 적당한 인플레이션이야 경제를 발전시키고 역동성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죠. 그러나 속도가 빠르다든지 그 원인을 잘 분석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는 또 IMF 구제금융을 받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다른 나라들, 근데 우리는 이미 이제 선진국 중에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우리랑 그런 수준이 안 되는 나라들이 IMF 구제 받은 거하고 자꾸 그런 얘기는 비교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아픔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환율 관리, 외환 관리는 잘 하고 있는 편인데, 또 외환의 전문가들 따르면 이제 우리는 그 IMF 같은 사태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주 그 규모 있는 환율 그 전문가들하고 제가 토론회를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IMF를 겪었기 때문에 불안감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거가 없을지라도. 그래서 어쨌든 인플레이션과 또 이 환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미칠 테고, 인플레이션이 또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국민들이 조금 과하게 표현하자면 소리 없는 세금이라고도 합니다. 또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국가가 사실은 세금을 정당하게 걷어들이고 국가 공공 영역으로서 재정을 이렇게 쓰고 이래야 이제 건전하게 건강하게 국가 경제가 돌아가야 이게 이제 정말로 건강한 발전을 이루는데, 국민들이 부담 갖고 반발하고 뭐 싫어할까봐 국가들이 우리 뭐 몇천 년 전부터 다 봐왔지만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국가가 일종의 세금을 더 걷는
효과를 소리 없이 소금 걷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 1억이 있어. 저 통장 잔고에. 근데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그 1억으로 찍혀 있지만 그 가치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산도 줄고 그 준 자산이 이제 국가 영역으로 갔다고 소리 소문도 없이 사실 이동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민감해질 필요는 있겠다. 뭐 그렇다 해서 무슨 막뭐 극단적으로 뭐 저항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제 현상을 충분히 이해를 좀 할 필요는 있겠고 또 그런 인식을 해야만이 국가도 국민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신중하게 어떤 거든 간에 접근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배우면 그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식민 지배라든지 어떤 국민들을 그냥 말 잘 듣게 하려면 우민화 정책이 최고라니까. 국민들을 뭘 모르게 해야 돼. 몰라야 돼. 그런데 여러분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뭐죠? 국가도 똑똑해질 수밖에 없어요. 국가도.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좋은 거죠. 그런 면에서. 집단 지성. 제가 몰라도 여러분이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막 전문가들이 민간에 더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크로스 검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과연 전 세계에 그러면 어떤 영향을 또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토론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그 PPT를 올려놓을 테니까 뭐 여러분이 생각해 봅시다 하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국부론을 좀 미시적으로 들어갔어요. 국부론은 뭐 구체적으로 자꾸 더 들어갈수록 이제 아마 심화될수록 여러분도 경제에 대한 지식이 또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화폐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고, 또 국가와 또 개인과의 관계도, 또는 또 전 세계 패권과 또 개인과의 관계. 결론은 여러분이 항상 그래서 so what? 나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 그런 어떤 미국의 경제 상황 이런 게 과연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걸 대입해 봐야죠. 그리고 이제 조금 옆으로 나가자면 이제 그래서 미국이 부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을 제도하겠다. 지니어스법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이제 왜 도입하는가? 그런 것도 여러분이 좀 고민하시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함으로써 미국이 국채의 부채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전문가들이 또 그런 의도를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저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는 그렇고 뭐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여러 가지 새로운 21세기 자본에 대한 얘기 그 얘기는 또 별도로 좀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런 화폐 얘기가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디지털 화폐 또 디지털 코인 또 미국의 어떤 기축 통화로서의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은 뭐 응당 여러분이 세계 시민으로서 당연히 한 번쯤은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들이고 현재 매우 시급한
시급하게 여러분이 지식을 좀 담아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애담 스미스 국부론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이런 분야까지도 여러분들 한 번씩 짚고 가기를 바람하지 않고 저희 수업 시간에도 반드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